피터 드러커는 성과를 내기 위한 5가지 원칙과 그를 실천하기 위한 4가지 행동을 제시합니다. 먼저 첫 번째 원칙은 성과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할 것입니다.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아무리 효율적으로 한다 해도 성과는 나오지 않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 성과로 이어지는지, 성과를 위해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를 먼저 규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첫 번째 실천 행동이 성과 집중 카드입니다. 성과 목표를 적어놓은 카드를 눈에 띄는 곳에 두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성과로 이어지는지 수시로 점검하는 것입니다. 다음 원칙은 매일 일정 시간을 확보하여 그 시간 동안 온전히 성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조직의 리더는 매일 업무를 시작하기 전 오늘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업무는 무엇인가? 업무를 마치고 나면 오늘 하루 어떤 성과를 냈는가? 2가지를 조직 구성원들에게 질문합니다. 이 질문을 통해 자신의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또 그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입하여야 하는지 고민하게 되어 서로의 집중을 방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하루에 2시간 정도 집중하는 시간을 설정하여 그 시간 동안은 다른 잡무나 회의, 보고 등을 배제하고 생산성에만 집중하도록 하는 것도 좋은 실천 방법입니다. 4번째 원칙은 자신의 약점을 개선하기보다는 강점을 살려 성과를 내는 것입니다. 매달 구성원끼리 회의를 열어 서로의 장점을 말하게 하면 자신의 강점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조직의 결속력 또한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 원칙은 조직, 고객, 사회의 공헌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이 이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며 공헌의식을 갖고 있으면 성과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성과를 내는데 또 중요한 것은 속도와 시간입니다. 성과를 내는 사람은 비즈니스에 있어서 압도적인 속도를 실현합니다. 어떤 일이 과연 성과로 이어질지 아닐지 우물쭈물 고민만 하는 사람과 성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보이면 즉시 실행으로 옮기는 사람. 2사람의 실제 성과는 압도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속도가 빠른 사람은 만약 판단이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즉시 계획을 수정하여 다시 실행합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고민만 하다가 성과를 실제로 확인해 볼 기회조차 놓치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시간 관리 역시 중요합니다. 자신이 업무에 사용하는 시간을 성과를 위한 시간, 문제를 해결하는 시간, 새로운 사업을 모색하는 시간으로 구분지었을 때, 이중 문제를 해결하는 시간은 반드시 최소화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고장난 복사기를 수리하는 것과 같이 단순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업무를 원상복귀시킬 뿐 전혀 성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일을 할 때에는 가장 효율적인 동선을 생각하여 시간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성과를 위한 시간을 좀 더 배분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럼 성과 목표를 효과적으로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BSC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BSC는 기업의 성과를 재무, 고객, 조직 및 업무, 인재 육성의 4가지 영역으로 분류하여 평가하는 시스템입니다. 목표를 설정할 때 이 BSC에 따라서 재무 영역에서는 매출 확대, 고객 영역에서는 신규 고객 영입 등의 목표를 설정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한 번에 너무 많은 목표를 설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영역당 중점 사항을 정하여 그 한 가지 목표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목표를 설정할 때 중요한 것은 도달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스트레치 목표라고 하여 일부러 매우 높은 목표를 설정하여 조직원들의 역량을 최대치로 끌어내는 방법이 사용됐으나 최근에는 이런 방법이 지나친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조직 관리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우려의 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렵긴 하지만 노력하면 충분히 가능할 정도의 목표를 설정하여 지나친 스트레스를 방지하고 성취감은 맛볼 수 있게 하는 편이 좋습니다. 목표를 세우고 실행하는 가운데 실행 방식의 점검 또한 필수적입니다. 성과 목표를 도중에 바꾸기는 어렵지만 그 실행 방식을 수정하는 것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개선안을 검토하지 않고 기존 방식을 고집하기보다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방식이 있다면 방식을 수정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다음은 성과를 향상시키는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기업은 매출 이익의 증대보다 고객 가치 향상에 집중하여야 합니다. 물론 매출 이익은 경영 성과를 측정한 중요한 지표입니다. 하지만 이는 결과로서 나타난 것일 뿐, 그 성과는 고객 공헌의 결과로서 존재합니다.
때문에 경영자는 매출 이익의 계획을 말하기 전에 먼저 고객에게 제공할 가치의 향상 계획을 말해야 합니다. 고객 관점에서 기업의 가치를 향상시키면 성과는 그 결과로서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입니다. 또한 성과는 실행으로 얻어지는 결과물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업 계획과 투자 자산을 갖고 있어도 그것은 인풋에 불과하며 성과라는 아웃풋을 얻기 위해선 그것을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거창한 계획만을 늘어놓지 말고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사업에 집중하는 것이 성과를 늘리는 지름길입니다. 시장은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역동적인 곳입니다. 그런 시장을 상대로 성과를 얻으려면 기업 역시 살아 움직여야 합니다. 기업을 움직이는 시스템을 끊임없이 점검하고 개선하여야만 변화하는 시장에 맞추어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의 다각화 역시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성과를 내기 위해선 중점 사업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그 사업이 부진할 경우 기업은 존립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사업의 다각화를 통해 안정성을 확보한 후라면 더욱 더 성과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입니다.